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상 입국을 거절당하고 있는 입국이 제한되고 있는 나라가 오늘 현재 50개국을 넘습니다.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했던 베트남마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국은 31곳으로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 역시 34곳으로 늘어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1 정도가 한국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를 당한다거나 거기 입국을 해서 14일간 격리당하는 것과는 미국의 입국 금지당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와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물론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지만 미국에 얻는 이익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 우리가 입국 제한 조치를 가까운 시일 안에 만약에 받게 된다면 우리가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었으면 뭐 거의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나는 경제 안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뭐 더 넓게 국가 안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오늘 현재 지금 또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해달라 하는 그게 64%나 됩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국인 입국이 1,000명에서 1,300명 사이로 오락가락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보내지 않아요. 한국 위험 지역이니까 안 보낸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그 입국 제한에 대한 문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방역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역을 해서 그래도 이제 이 감염의 이 병 자체가 쉽게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잘 들었으니까는 그래서 들어와서 이것을 관리할 수 우리 역량과 그 생기는 부담과 그래서 나가서 생기는 부담을 아마 저울질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저울질을 했을 때 정부 공식 입장으로 나왔죠. 저울질을 네. 했을 때 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외교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역량을 보존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방역이라는 관점에만 딱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기층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보호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저는 맞는 표현이라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역량에 대한 것도 아까 우리 이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국민들이 알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해법을 찾는 데 함께 마음을 모으지 일종의 비난 게임이라 그러죠.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를 치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에 국회에서 야사당 대표와 회동을 하면서 입국 금지를 중국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느꼈던 게 국제법에 보면 호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국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을 때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똑같은 조치를 해도 국제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국 금지를 중국 같은 우리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교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어떤 WTO가 제안했던 과학적 근거 없이 했을 경우 똑같이 당해도 우리가 어떤 항의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